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세대교체를 맞이한 올류 니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니로 사실 국내 시장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차량으로서 정말 꾸준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차량인데요. 자, 이번에 신형 니로가 더욱더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더욱더 기술적으로 변모하며 다시 새로운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니로가 어떤 특징과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직접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차량을 살펴보기 전에 새로운 니로의 주요 제원과 파워트레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니로는 4420mm의 전장과 각각 1825mm, 1545mm의 전폭과 전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720mm의 휠베이스를 통해서 컴팩트하지만 또 실용적인 그런 체급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참고로 차량의 공차 중량은 1405kg에서 1445kg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는 사양과 구성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파워트레인 살펴보도록 할게요. 1.6L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엔진과 이 전기 모터의 조합을 제시하는데요. 엔진은 105마력과 14.7km의 토크를 제시하고 전기 모터는 32kW의 출력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6단 DCT가 적용이 되고 전륜구동의 레이아웃으로 아주 효율적인 운동 성능을 제시하죠. 실제 복합 연비가 사양에 따라 20.8km/L에서 18.8km/L인데요. 굉장히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매력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니로의 디자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신형 니로의 디자인은요, 지금까지 기아 자동차가 보여줬던 디자인과 조금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디자인 요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아차의 요소들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죠. 호랑이코 그릴을 더욱더 연장하고 확장시킨 프론트 그릴과 이 사람의 심장박동 형태를 연출했다는 독특한 DRL을 품은 헤드라이트가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으면서도 세련된, 그러면서 낮은 무게중심의 감성을 효과적으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체에 큼직하게 두르고 있는 클래딩 가드 같은 이 패널을 통해서 입체적인 매력을 제시하고 있고요. 깔끔하면서도 화려한, 그리고 이 사이드 패널의 독특한 감각이 시각적인 매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이드 패널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에어홀이 마련되어 있어가지고요, 공기역학을 좀 더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새로운 이 니로의 후면 디자인 보도록 할게요. 자, 후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깔끔하고 잘 다듬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독특한 리어 코미네이션 램프가 앞으로 기아차의 어떤 이미지를 제시할지도 궁금하고요. 이 친환경 모델이라 그런지 머플러 팁을 보이지 않게 연출한 부분 등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이 세련된 그리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니로의 실내 공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니로의 실내 공간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최신의 기아 자동차의 감성이 잘 담겨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이라던가 디지털 클러스터, 그리고 센터 페시아의 디자인과 센터 터널의 모습 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최신의 기아차의 감성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좀 더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제시하는 다양한 소재들과 디테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구성은 이 니로의 가치, 니로의 지향점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실제 도어를 열어 실내 공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 컴팩트한 이 체급을 잘 보여주면서도 깔끔한 공간을 제시합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그 유칼립투스의 소재를 이용한 그런 바이오 가죽이라던가 이 부직포에 PET를 더한 이런 업사이클링 소재들이 실내 공간 곳곳을 채우고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좀 더 실천적인, 실용적인 이 친환경에 대한, 지속 가능에 대한 기아 자동차의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2열 공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니로가 그렇게 큰 체격을 갖고 있는 차량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열 공간이 아주 넉넉하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가 있는 집에서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게다가 2열 시트 역시 리클라이닝 기능이 지원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활용성 자체는 준수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적재 공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컴팩트 모델이다 보니까 적재 공간이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활용성은 충분히 보장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에 2열 시트를 접었을 때에도 모두 플랫한 이런 적재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레저 활동이라던가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 등에 있어서도 이 충분히 만족스러운 공간 활용성을 제공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분명 긍정적일 거예요. 그리고 패널 아래에는 이렇게 추가적인 공간이 다소 마련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기능, 그리고 더욱더 친환경적인 차량으로 거듭난 새로운 니로와 함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실제 주행 상황에서 이 차가 어떤 특징과 어떤 매력을 제시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제가 실내 공간에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대중적인 차량이다라는 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SUV보다 조금 더 낮은 차체와 전고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일반적인 세단보다는 살짝 높은 드라이빙 포지션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좀 저처럼 낮은 드라이빙 포지션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보편적이고 또 넓은 주행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서 이 차가 왠지 좀 굉장히 대중적인 그런 포지셔닝을 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러면서도 최신의 기아 자동차가 보여주는, 특히 이 친환경 차량들이 보여주는 이미지와 내연기관 차량들이 보여주는 이미지들을 절묘하게 조합을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좀 더 넓었으면 어땠을까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 외에 일부 소재가 조금 좀 건조하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차의 체급이라던가 성격, 성향 등을 고려하자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차량이고요. 기능 자체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면서도 친환경적인 요소가 담고 있는데, 실제 시트 같은 경우도 유칼립투스의 이 성분을 이용해서 만든 이 친환경 시트고요. 그리고 헤드라이너 같은 것도 부직포에 PET를 섞어서 만드는 등 다채로운 부분에서 업사이클링의 그런 의지, 노력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다듬어져 있고 깔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대다수의 탑승자분들, 운전자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선 충전 패드라던가 USB 포트의 그런 이 배분들 전체적으로 잘 신경을 쓰고 있어요. 차의 크기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분명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 나쁘지 않고, 특히 세컨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퍼스트카를 갖고 계시면서도 가족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좀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차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꽤 어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기본적으로 이 니로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차량이지만 철저하게 친환경 차량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전기차에 가까울 만큼의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주행 상황에서 전기 모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물론 제가 에코 모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 니로의 성격과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드라이빙 모드가 에코 모드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하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언급하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1.6L 가솔린 엔진과 이 전기 모터의 조합으로 이 출력을 내주고 있는데, 사실 출력 자체는 우리가 앞서 재원을 보신 것처럼 그렇게 인상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하지만 반대로 그리 강력한 성능은 아니지만 일상적인 주행을 하기에, 또 통상적인 주행을 하기에는 충분한 성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변속기라던가 구동 방식이라던가 전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실용적이고 효율성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주행 내내 이러한 특성이 느껴지리라 생각이 들어요. 저도 처음에는 좀 힘이 붙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고 주행을 해보면은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도로의 흐름을 따르기에 충분히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고요. 에코 모드로 달리더라도 충분히 도로 흐름과 함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거든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초이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이제 패들 시프트가 달려 있는데, 이 패들 시프트는 사실 이 변속을 위한 건 아니에요. 회생제동의 레벨을 정해주는 그 레벨 패들인데, 저는 일단은 가장 약하게 하고 타도록 할게요. 제가 그렇게 하드한 제동을 원하진 않기 때문이죠. 자, 지금 저는 강변북로를 타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 출력이면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친환경 차량이라고 한다면 다들 이렇게 힘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움직이고 이러는 경우를 많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다행히 이 니로의 움직임은 그렇게 우려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도로 흐름 맞춰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딱히 힘들다라는 느낌, 힘겨워한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아주 깔끔하고 쾌적한 주행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건 있겠죠. 이제 고속주행을 한다거나 급작스러운 가속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효율성과 거리가 있는 주행을 하실 때에는 분명 효율성의 메리트를 많이 느끼시지 못할 거라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밸런스가 좋고 아주 깔끔한 구성을 제시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의 움직임 자체도 역시 굉장히 거부감 없이 능숙한 모습으로 이어지는 그런 주행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 조향 반응 자체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요. 굉장히 가벼워요. 굉장히 편하게 다룰 수 있고, 그리고 이 조향에 따른 차체의 움직임도 굉장히 사뿐사뿐하고 경쾌한 편이라서 누구라도 쉽게 다룰 수 있고 누구라도 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의 가치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만족감이 높은 그런 차량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기아 측에서는 이 니로를 새롭게 개발을 하면서 정숙성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의 물음표가 남는 건 사실이에요. 분명 이전의 니로에 비해서 한층 더 조용해지고 정숙해졌다라는 거는 명확하게 느껴지는데, 절대적 기준에서 우수한 수준의 정숙성을 갖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약간 물음표가 남는 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제 엔진이 개입할 때의 질감도 분명 느껴지기 때문에 아주 쾌적하거나 아주 정숙하다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라고 한다면 분명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또 일상에서의 운전에 만족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승차감이라든가 움직임에 있어서도 군더더기 없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 정도의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일상적인 차량으로서 충분히 제 몫을 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아가서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택시 운전자분들이 LPG가 아닌 이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영업을 하신다면 이 니로가 굉장히 매력있는 차량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다루기도 좋고 효율도 좋고요. 또 국산차여서 관리하기도 편하니까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 본다면 분명 매력있는 차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순간적으로 강한 충격이 전개가 되는 그런 노면에서는 조금은 건조하고 가벼운 듯한 그런 노면 반응을 보여주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도로 흐름, 그리고 뭐 주행 중 만나게 되는 요철이라던가 도로 이음새라던가 이런 요소들에 고려를 해본다면 충분히 보편 타당한 그런 승차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차량이라고 한다면 타볼만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한편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최신의 기아 자동차의 주행 보조, 편의, 안전장비 등이 더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주행을 하면서 주변의 경고 알림이라던가 주변 요소에 대한 인지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채로운 기능들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어서 운전자가 언제든 조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는 아주 깔끔한 구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새로운 니로에 적용된 여러가지 기능 중 하나가 이 그린존 모드 2세대 사양인데요. 사실 그린존 모드는 이전에도 이제 특정 위치나 장소를 지날 때 이 그린존 모드를 발동을 시켜서 조금 더 전기 모터의 의존도를 높이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요. 이 기능이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어서 이제는 운전자가 직접 자신이 원하는 그린존을 형성해서 지정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좀 더 친환경적인, 그리고 내가 좀 더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장소를 좀 더 깨끗하게 지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능적 가치를 누리게 되었죠. 한편 이제 이 외에도 이제 다채로운 이제 이런 에너지 흐름도라던가 뭐 각종 하이브리드 관련된 기술들도 있고, 또 파워 아울렛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편의 사양이 마련되어 있어서 활용도 부분에서 정말 인상적인 매력을 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빙 모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차는 기본적으로 에코와 스포츠 두 가지 드라이빙 모드가 있는데요.
스포츠 모드로 하면 확실히 보다 극적인 출력 전개라던가 전기 모터의 개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차의 성격에는 그렇게 어울리는 움직임은 아니죠. 그래서 니로를 구매하시는 분 중에 과연 스포츠 모드를 쓰실 분이 얼마나 되실까? 라는 생각이 잠깐 머릿속을 스쳐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니로를 이렇게 시승을 하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뭐 퍼포먼스라던가 뭐 어쨌든 이런 드러나는 숫자가 아닌 이 차의 성격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차량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어요. 네, 니로는 그런 차입니다. 그리 크지 않은 체격이지만 기왕이면 더 넉넉한 체격을, 그리고 이왕이면 효율성이고 일상적인 주행에 충분히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는 점이 도드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 차의 성격이라든가 이 차를 구매하실 만한 분들, 또 권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명확해지는 차인 것 같아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니로를 타신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즐길 수 있다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차량인 것 같아요. 실제 많은 부분, 그러니까 주행부터 시작해서 주행의 특성이라던가 뭐 드라이빙 모드라던가 다양한 부분에서 정말 퍼포먼스보다는 좀 친환경적인, 조금 더 무게를 내려놓고 조금 더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보편타당한 효율 좋은 운영비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차량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2세대 니로에 이르면서 차량 가격이 좀 많이 높아져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게 좀 마이너스 포인트로 작용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충분히 만족감을 높이는, 그리고 다수의 시선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차량이라는 걸 이 니로가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기아자동차의 새로운 니로 함께 만나봤는데요. 분명 효율 좋은, 그리고 합리적인, 그리고 보편타당한 차량을 찾는 이들에게 좋은 선택이 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에 다른 자동차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